10월 3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영광군수 후보 장세일 지원 유세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주어진 권력을 갖고 어떻게 저놈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불릴까만 생각하면 국민 공복으로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나 라고 말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직분과 원칙을 언급하며 10월 16일 치러질 하반기 보궐선거가 지난 총선에 이은 정권 심판 성격의 선거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재명이 할 소리는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의 재판은 4건이며 총 7개의 혐의가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혐의들은 모두 권력형 비리범죄 혐의들입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출연한 이재명은 당시 문재인 후보와 자신의 차별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착한 게 문제예요. 나는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문재인 후보에겐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죠. 2022년 2월 27일 대선 울산 유세에서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하느냐. 하고 싶어도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재명의 권력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새미래민주당입니다. 이재명의 저 발언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증명하는 산 증인들이 바로 새미래민주당 당원들입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가 공고한 호남이지만 영광이 지방자치 선거 결과는 그동안 이례적이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광 군민들은 당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찍는다는 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그러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후보 모두 100만 원에서 120만 원에 이르는 현금 살포성 복지만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지가 없음에도 투표를 강요당하는 영광 군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5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여의도의 불꽃축제. 네네. 매년 이제 한화에서 하는 거 그거 이제 올해도 오늘 하는 모양이던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녹음실 오는 요 지하철은 한산하더라고요. 다들 그쪽으로 빠져서 그런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원래 예. 이제 주말이면 여긴 번화가 아닙니까? 주말이면 특히. 그렇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불꽃축제 가보신 적 없죠? 네네. 없습니다. 혹시나 이제 뭐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서울에 계신 분도 안 가보신 분 계시면은 경험삼아 한번 가볼 만하다. 그 이제 무슨 우리는 이제 집회 같은 거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사람이 빠글빠글 모여 있는 북새통을 경험해본 적이 있긴 한데 그런 거 제외하고 순수하게 어떤 말 그대로 축제잖아요. 네네. 축제라고 사람들 모여 있는데 그렇게 바글바글 모여 있는 경우 잘 없거든요. 진짜로 발을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 그렇게 그래서 근데 이제 만에 하나 뭐 이 축제 그러니까 불꽃 축제를 가보고 싶으시다라는 생각을 뭐 이 방송 듣고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에도 가봐야지 생각을 하신다면은 차는 절대 끌고 가지 마시고 주차 못 하니까 주차를 해도 나중에 문제죠. 그렇죠. 빼기도 힘들고 나올 때. 예. 뭐 주차하기도 힘들어. 거기 뭐 저기 도촌 주차장 있고 뭐 건물 같은데 어디 뭐 들어가서 주차한다고 해도 빼기도 힘들고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나는 그런 거를 거기서 처음 겪어봤거든. 저는 이제 재작년에 불꽃축제 날에 남산을 올라갔었죠. 아 밤에? 그렇죠. 밤에. 그 뻥뻥 터지는 거 보시려고? 보려고 간 게 아니고 그냥 남산을 갔는데 그날이 그날이더라고요. 남산에도 사람 많았을 텐데. 많았죠. 네, 그러니까 보려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있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는 그 불꽃축제 구경하시러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도 그냥 적당한데 어디 구석에 좀 네. 사람 없는 자리에서 좀 구경을 잠깐 해봤어요. 그게 참 대단하긴 합니다. 그 뻥뻥 소리가 이 강북 저희 동네에도 들리고 하니까. 그쵸. 그래서 이 축제 시즌이다. 뭐 우리한테는 사실 요즘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 날 또 이제 이재명 또 다른 판결이 구형이 되면서 축제 프로모죠? 뭐 축제 그렇죠. 프로모지 이게. 우리 이제 상당히 이제 산뜻한 우리의 축제는 이제 11월에 올 예정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가을의 시작이 좋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9월 30일 날 위증교사 1심 구형 다들 아시는 바대로 징역 3년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선고일은 11월 25일로 잡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숫자를 딱 끼워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딱 열흘 전에, 그러니까 9월 20일 날 선거법 그때 1심 이제 구형했었거든요. 네네. 요건 또 선고가 11월 15일이야. 아, 그러니까 인터벌이 똑같아. 그러네. 55일로 예, 딱 예. 맞춰가지고 앞에서 55일 했으니까 우리도 55일을 해, 우리도 55일 하자 그러고 맞춘 것처럼 마치 그렇게 선고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또 이제 인터벌 두고 하면 이재명은 더 짜증나겠지. 매도 몰아서 맞는 게 낫지. 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지금 이제 실형이 나와도 사실상 이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끝난다.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네. 비록 1심이긴 하지만. 네, 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실형 나와도 그거 되거든. 뭐야, 의원직 상실에 선거법 10년까지, 선거법 뭐야 그 피선거권 자격 정지 10년까지 나오는 거라 가지고 이거 두 개 다 지금 이재명 상당히 괴로울 것이다.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또 뭐야 관련해서는 아니지. 대북 송구법이었나? 그쪽 판사 바꿔달라고 또 소리 하고. 아, 대북 송금. 네. 네네네. 그런 소리 하고 그러는데 별로 호소리 없어 보이고. 수원지법 판사였던가요? 그렇죠. 신 무슨 네. 네, 부장 판사인데. 그 사람이 이화영 판결 내린 사람이라고. 네네. 유죄를 네. 세게 때려주셨죠.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지금 관련해서 무슨 또 입법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입법을 걸어놓고 음. 이게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뭐 먼저 해보겠다고. 네. 그러니까 공범을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또 다른 공범이 네. 판결을 받으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논리죠. 논리가 없지. 억지지 억지 이거는 진짜로. 뭐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이긴 한데 이게 이런 거를 법안을 실제로 발의를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렇다 치고 이걸 또 해주는 놈들은 대체 뭐냐고. 자, 참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1심 이제 고형이 두 개가 나오고 나니까 이게 개딸들의 행동도 되게 좀 이제 막 정신 분열적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뭐 민주당에서도 그러고 있지만은 뭐 검찰 탄핵하자. 그다음에 판사들도 판결 이상하게 하면 판내기 만들자 그런 소리 하고 막 개딸들도 막 판내기인지 아닌지 두고 보겠어. 그러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제 그 제명이나 마을에서 전국민 청원 운동하자 이렇게 이제 이번 주초에 이제 요 이재명 위증에서 1심 구형되고 나가지고 그 다음 날인가 판사들한테 전국민 청원서 올리기 운동하자 그런 이제 그런 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5일이 지났단 말이야. 근데 어제 이제 보도된 바로는 지금 이제 60만 건이 올라왔다 청원서가. 참 뭐 상당히 좀 무색합니다 여러분. 오늘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요 이재명 구형 두 개 되고 난 뒤부터 갑자기 개딸들이 좀 트위터상에서 다시 또 많이 참고라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요 근래 들어가지고. 네네. 요번 주에 보면 이제 개딸들이랑 충돌하는 케이스도 꽤 있더라고. 제 트윗에도 달라붙는 경우 있고 그러던데.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막 킵에 뜨다가 어떤 개딸 하나가 뭐 435만 뭐 민주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아, 네네네. 435만이어야 되는데 왜 청원서는 60만 건밖에 안 나오지? 435만?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한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60만 건인데 이게 이제 좀 나름의 뭐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청원서 쓰자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얘기한 게 가급적 친필로 써달라. 그럼 친필로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거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네. 예. 복붙이 더 편한 사람들 네.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할 건데. 뭐 그래도 그냥 친필로 이렇게 따박따박 쓰시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그다음에 중국인 아닌가 혹은 이제 그냥 유심칩 아닌가 그런 얘기했는데 정말 그래서 그런가 트위터에 썼습니다. 뭐 중국 사람이면은 중국 분도 괜찮아요. 이재명 지지할 수 있어요. 탄원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뭐 쓸말 생각 안 나면 뭐 이재명 띵호아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란 말이야. 짜요. 짜요. 그렇지. 이재명 짜요. 뭐 이재명 띵호아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내면 돼. 그럼 판사들이 알아서 봐준다고.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또 뭐 탄원 좀 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재명 바에 가면 또 그 앞에 가가지고 지 몸 먹이면서 울려고 그러는 건가. 이 사람들 지 몸이 좋아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젖잘싸. 젖잘싸하고. 뭐 젖잘싸는 선거 때는 하는 거고 이 상황에는 제 몸이지. 또 막 지 몸이 그러면서 막 울고 또 이재명 재단 만들고 그럴지 누가 알겠어. 재단까지 만들려면은 한 가지 절차가 더 남아 있긴 한데. 가셔야 되나?
네, 뭐 그런 일은 뭐 굳이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맨날 위세를 그렇게 자랑하는데 지금 실력 과시 해보자고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직접 얘기했을 때도 별로 실력 과시가 안 됐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발적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실력 과시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개딸이라는 게 역시나 허수가 굉장히 많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대표되고 있는 면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민주당 배지들이 좀 알아먹고 안 쫄기라도 하면은 이재명 저렇게 지금 못 나대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그 뭐 전당대회 하면 뭐 표는 받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모든 이슈에 다 똑같은 퍼센티지로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그 과대표 되는 이슈들이 있겠죠. 분명히 있을 건데 네. 어쨌든 선거가 거의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뭐 전당대회 때 뭐 아니면은 총선 때 이제 후보 경선 때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제 과대표되는 것들을 이제 그대로 묵인하고 그냥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 선거 결과도 그렇게 나오는 면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과대표 된다기보다는 그런 지지자들을 다수를 두고 있다고 해도 합리성이 결여되면 안 되는데 그 합리성을 그냥 오로지 뭐 인기 투표 결과에만 의존하는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 가장 큰 문제 아닌가. 그래서 뭐 지지율이 박스권인 거겠죠. 그렇죠. 못 벗어나는 면이 있죠. 네. 오늘은 오늘 짧게 끝났다. 스몰 토크 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허수가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허수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렇다고 뭐 허수 뭐 유심칩의 당이다 이렇게는 얘기하기 어려울 거고,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뭐 개딸로 흥했으니까 개딸 때문에 망하는 거, 뭐 이재명 때문에 망하고. 이재명으로 흥한 거 이재명 때문에 망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뭐 미래는 그런 식으로 정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 비씨님 말씀에 입각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유심칩이 아니다라고 네. 그렇게 보면은 이탈한 개딸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점에서는. 그러니까 그 나대는 사람들, 네. 그 제일 시끄럽게 네. 뭐 특히나 그 온라인 공간에서 거기서 이제 그쪽 새가 조금 처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예. 근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시국에 그러니까 개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시국에 지금 탄원수 60만건밖에 안 거쳤다는 거는 이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이제 뭐 허수라는 게 뭐 가라로 입당 원선했다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실제로 이재명에 대한 충성도 높은 지지자 숫자는 얼마 안 된다라고 이제 충분히 판단할 근거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 정도 61건 이 정도면은 거의 그 백광현 앵커와 똑같이 이게 법원에 방문하는 그렇죠. 이재명 지지자들 숫자 정도 아닐까 이게 짐작이 되는데 그분들 중에 탄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모르죠. 뭐 또 그 김어준의 오다가 나오면은 또 이게 확 부스터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걔들도 모르겠어 지금. 다스베이드에서 막 탄원서 써줘야 돼. 막 그러고 그러면. 이번에 막아야 된다. 막 이재명 김어준이 입을 털면 뭐 좀 늘어날 수는 있겠죠. 또 김어준 또 막 검은 넥타이 메고 나서 막. 이 아저씨는 그냥 계속 검은 넥타이 아닙니까? 몰라. 나 안 봐서 몰라 요새는. 뭐 그냥 그 무슨 청바지에 그냥 그 검은 넥타이 항상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예, 뭐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뭐 그냥 주구장창 그냥 검은 넥타이 쳐매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스타일인가 보지 뭐. 예. 자, 그래서 스몰 토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를 이제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그리고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 그리고 010-8691-0079번입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배송 박스에 넣어서 웰컴퓨터로 반품시켜주시기만 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난주 그 독감 이벤트 당첨자가 이제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9월 30일 날 추첨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30일 날 추첨을 하셔가지고 당일날 발표를 못 하시고 이제 10월 1일 날 오전에 이제 발표를 하셨어요. 그날 저녁 때 뭐 술 먹는 거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당첨되신 분은 이제 트윗 계정명이 맨델 코코스님, 트윗 닉네임이 오소리술사님입니다. 저랑도 마팔이신 분이더라고. 자, 그래서 당첨 축하드리고 웰컴퓨터 계정에 이제 그 쪽지로 연락처와 주소, 성함 남겨주시면은 이제 키보드 수령하실 수 있으시고 수령하신 뒤에 일주일 안에 후기를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독거미 키보드 이벤트 또 해요. 네네네. 이번에는 이제 다른 컬러 버전이죠. 네네. 여기 이제 독거미 키보드가 이제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네. 여러 바리에이션 중에 하나를 또 이제 들고 나오셔가지고 뭐 방법은 같습니다. 요 이벤트 글 그 리트윗 하시고 웰컴퓨터 계정 팔로잉 하시면 자동 응모가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발표는 이제 10월 15일 화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당첨되신 한 분은 또 수령 후에 이제 후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예, 꼭 독거미 키보드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_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주세요. 머린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소국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요 첫 기사를 하나 봅시다. 여기 이제 29일 날 올라온 기사인데, 이게 뭐 앞서서 뭐 개딸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 문제 자체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 그러시게 경고나 그런 내용의 어떤 보도나 아니면 이제 목소리들이 나왔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분석한 그런 기사라서 이제 한번 가져와 봤는데, 9월 29일 디지털 타임스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제 한국산 거른다, 중국 편들고 갈등 조정 댓글 수상 쩍더니 중국인 맞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요는 카톨릭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김은영 교수, 그리고 국립창원대 국제관계학과 홍석훈 교수 연구팀이 그 한중 경쟁산업 분야에 대한 인지전 실태 파악 보고서라는 걸 이제 29일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중국인 추정 댓글 행위자의 전체 댓글 히스토리를 분석한 그런 이제 보고서라고 합니다. 뭐 이제 포털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이제 좀 친중 성향을 보이는 그런 댓글들을 계속 다는 사람들을 이제 찝어가지고 댓글 이력 살펴볼 수 있으니까, 네네. 그 이력들을 전수조사해가지고 낸 그런 이제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보면은 일부 중국인 의심 댓글로는 한중 기술 경쟁 분야에 관련한 기사에 특히 반응하고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더라. 그래서 이제 일부 다른 댓글로는 그 외 이슈에 한국 비하, 사회 분열 조장 등의 댓글을 달다가 한중 경쟁 산업 주제가 이슈화 될 때 또 이제 확 몰려가지고 댓글 다는 경향도 보였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고서에서 이제 이런 행태를 분석을 한 게 한국 국민에 대한 겁주기, 그다음에 갈라치기 전술과 함께 중국을 비판하는 국내 매체의 영향력을 떨어뜨리려는 버리기 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좀 보면은 뭐 유튜브 같은 데도 그렇고 이런 의심스러운 이런 댓글들이 좀 있긴 해요. 뭐 이제 저도 이제 좀 보면은 이를테면 좀 친일 성향의 댓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뭐 일본 제품이나 일본 문화에 심취한 사람들이 뭐 없는 건 아니니까, 저도 어릴 때 그래본 적 있으니까. 네네.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중국은 진짜로 뜬금이 없거든 일단. 네. 그런데도 보면 굉장히 좀 중국 올려치기 심한 그런 그런 댓글들이 이제 한국어로 쓰인 댓글들이 보일 때마다 한 번씩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기사에서 예를 든 게 전기차 관련 댓글입니다. 보면은
뭐 중국차도 품질이 좋아졌는데 현기차 누가 사나 하루라도 빨리 접는 게 돈 버는 거다. 이 댓글 재밌네. 네. 품질이 좋다는 것도 아니고 좋아졌는데. 뭐 중국 거 한번 타봐야지. 흉기차 봐라. 좀 긴장해야 된다. 중국이 전기차에 좀 자신감을 가지는 면은 분명히 있어요. 얘들이 꽤 오래전부터 전기차를 만들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승용 말고 상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국 전기차가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진출한 것도 사실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버스 중에 중국 전기차가 들어간 경우도 있으니까. 아, 정말 많죠. 네. 뭐 예전에 이제 그 에디슨 모터스죠. 네네. 그 에디슨 맞나? 요새 이제 버스에 자주 보이는데 감히 그 쌍용 자동차 인수하려고 했다가 네. 그렇죠. 그 택도 없는 놈들이. 네. 오히려 그냥 중국에서 부품 사와서 조립해서 파는 회사다라는 게 뽀록 나가지고 네. 네, 굉장히 뭐 다 까발려졌죠. 뭐 그래서 이제 그 상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승용으로 넘어가서 자기들이 경쟁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는 않죠. 아직까지는. 이게 뭐 그냥 국내의 반응을 볼 게 아니라 해외 좀 주요한 자동차 매체들 반응을 보는 게 제일 그나마 객관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보면 이제 뭐 샤오미나 그런 데서 이제 굉장히 힘줘가지고 만든 그런 전기차들이 있어요. 근래에 나온 것들 중에 샤오미 보면. 전기차도 네. 있군요. 각 잡아가지고 이제 제대로 만들겠다고 나온 것들이 있는데 한참 처집니다. 그냥 말하자면 한 기술 레벨로 치면 한 20년 이상 차이 난다고 봐야 돼요. 이게 그 전기차를 가전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자 제품으로 접근할 것인가, 자동차로 접근할 것인가 그 차이로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데 뭐 샤오미 전기 제품이 이제 가성비 전기 제품 많이 팔아가지고 많이 성공했죠. 많이 커졌고 실제로. 네, 뭐 정말 대륙의 실수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뭐 그런 것도 예, 종종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끈 제품들이 제법 있었죠. 네. 그래서 뭐 일단 뭐 배터리 기술은 제차 못해도 그냥 근데 자동차는 그 전기차도 분명히 차잖아요. 바퀴 달려서 굴러가는 거고 그 굴러가는 속도가 느리지가 않잖아요. 뭐 일상적으로 일단 100km 왔다 갔다 하는 100km 걸으면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우리가 이제 그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100km 걸으면 그냥 100km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기계적인 설계 노하우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얘들은 그게 부족해요. 부족하고 그다음에 뭐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 있나 모르겠는데 중국은 QC가 안 돼요. QC가 대량 생산했을 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품질의 안정성. 네. 중국에서 뭔가 새로운 기술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제품 나온 거 보면 어우 잘 만들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시장에서 이제 내놓고 팔겠다라고 물건 만들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그렇게 못 만들어요. 그게 지금 그 중국 어떤 체계의 저는 한계인 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중국은 지금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에서 컨트롤하는 면이 있거든. 어떻게 그 생산량 할당해주고 던져주고 목표량 채우라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경제 체제를 운영하면은 물량 맞추기 급급하다 보니까 휴식이 안 나오죠, 당연히. 그래서 중국 공산품이 전반적으로 저급한 면이 있거든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중국산 무기 같은 거 이제 충분히 도입돼가지고 나온 얘기들이고. 유명하죠. 그 중국산 무기 이제 근래에 비근한 얘가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게 많이 뽀록이 났잖아요. 러시아가 군수 비리로 자기들 이제 뭐 무전기 같은 거, 그러니까 전자 장비들 중에 이제 일부를 많은 것들을 이제 중국산을 많이 대체를 했어요. 대체를 했는데 불량률이 60% 넘게 나오고 이래. 그게 꼭 중국이 러시아한테 앙심 풀어가지고 쓰레기만 갖다 줘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걔들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전쟁 났을 때 사실 그런 데서 제대로 된 물건 던져주면은 그 판촉 효과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물건을 더 팔아먹을 수 있는데 중국이 뭐 바보겠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도 참 검수를 해야 되잖아. 물건을 받으면. 아무 검사하고 그럴 겨를도 없는 거야. 번역이 급한 거야. 걔들 전장에다가. 진짜. 그러니까 러시아는 국가적으로 상층부가 부패해가지고 네. 쓰레기 물건도 못 만드는 처지가 됐고 중국은 그 경제 체제 자체가 쓰레기 물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제 체제로 굴러가다 보니까 그 지경이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뭐 중국 애들이 현대차 가지고 흉기차 그러는 건 진짜 웃기는 소리지. 택도 없는 소린 거지. 기술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아무튼 뭐 이런 식의 댓글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이외에도 보면 이제 그 시커머스 그러거든요. 중국발 이커머스들, 아, 네네네. 알리나 테무 같은 것들. 예, 예. 이것들이 이제 올려치기 하는 그런 댓글도 많고, 뭐 스마트폰 반도체 분야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뭐 그 주로 이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 중국 기술력이 우수함, 그 다음에 미국은 한국을 배신할 것이다. 그 이제 한국 정부의 오판으로 현대차 기아는 중국 시장을 상실하고 결국 한국 경제는 망할 것이다. 이것도 웃기는 게 지금 현대 중국에서 철수했거든요. 네네. 철수했는데 뭐 저기 뭐 아반떼 N 같은 거 지금 근래에 나온 거 네네. 그런 것들 중국에서 제발 좀 팔아달라고 아, 차 모으는 애들은 아반떼 N이 이게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그 국제적인 모델이에요. 고급에서 그 이상 나오는 모델이 나올 수가 없어. 현대가 진짜 칼을 갈고 만든 차거든, 그런 차는. 이건 그래서 저도 정말 그 현대차 싫어했는데 저는 원래 되게 싫어하고 저 미쓰비시 복산하고 그런 놈들이라고 한 20년 동안 연락 욕만 하다가 근래 들어서 자동차 좀 다시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좀 찾아보고 있더니만은 이거 다르더라고. 내가 옛날에 욕했던 그 시절이랑. 그래서 정말 지금은 이거 좀 국뽕 가질 만하다 싶은 수준으로 차를 뽑아내더라고 요즘은 현대가. 지금 우리나라가 힘든 게 니네 때문이다, 이 새끼들아. 그렇지. 야, 우리만 힘들면 말을 안 해. 네. 지금 독일도 장난 아니거든요. 독일 장난 아니죠. 독일 지금 상황이 장난 아니거든요. 네. 근데 독일이 지금 거의 한국이랑 상황이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중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고, 음. 그리고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고, 네. 그것 때문에 잘 나가다가 지금 중국 휘청휘청 하니까는 독일도 지금 상당히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독일은 또 이제 자동차를 예를 들면 독일은 문제가 그것도 있어요. 지금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 자본한테 잠식되고 있어가지고. 아, 네네.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본들이 잠식을 해가지고 좀 길게 내다보고 이 회사를 다시 살려가지고 옛날 예를 들어 벤츠 같은 회사들 네네네. 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물건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면 괜찮은데 잠식된 중국 자본들은 그냥 단기간에 돈 최대한 이익 뽑아먹을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지금 똥차가 돼서 나오고 있어요. 벤츠 같은 데서 나온 차들이. 폭스바겐도 그렇다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는데.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네. 정비소 들어와서 리프트에 들어올려 뜯어보면은 부품들이 쓰레기 부품들이 들어간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단가 낮춘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국이 독일이 중국 자본에 잠식되면서 독일 물건들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라는 게 굉장히 독이에요. 네네.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관심에서 찾아본 두 분야에서 그런 걸 느꼈는데 이 자동차랑 영화. 예, 네. 예. 텐센트죠? 그 투자 많이 하는 회사가. 그렇죠. 텐센트 같은 데서 많이 투자하죠. 헐리우드에 중국 자본 들어간 영화는 다 걸러야 됩니다. 100%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기다 중국 국뽕 집어넣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화의 퀄리티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 아이언맨 3편 같은 경우도 중국 자본 들어갔거든. 아. 근데 이제 그 아이언맨 3편이 내용이 뭐였더라? 아이언맨 3편이 그 아이언맨 아이언맨 한 30대 정도 단체로 나와가지고 무슨 프로토콜인가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그렇죠. 중국 자본 들어가면 뭐든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그냥 돈 뽑아먹을 국리만 하는 그런 자본이라 가지고 이게 예전에 다국적 기업 그런 거 이제 많이 악마화하면서 그렇게 이제 어떤 약탈적 경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중국 자본은 제가 보기엔 그보다 더 한수인 것 같아. 그냥 없어.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야.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댓글 다는 거 참 안 와닿는다, 얘들이.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중국, 그래서 이런 식의 댓글 볼 때마다 되게 그냥 거부감은 드는데. 이럴 때는 뭐 우리나라에 이미 만연되어 있는 중국 혐오 정서가 네. 참 안전빵이네요. 이게 이제 그 대략 좀 흘러간 분위기를 보면 한 2016년경부터 시진핑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네네. 소분홍들 양산하면서 이런 댓글 부대들이 나타나는데 얘네들이 개인이 아니에요, 사실상. 이 조직, 그러니까 국가의 국영 조직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네네. 참 시진핑도 참 이상한 인간인 게 시진핑 윤영기 원래 시진핑 집안이 되게 중국 부주석인가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시진핑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개국 공신 같은 거죠, 원래.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권력 싸움에서 밀려나가지고 밀려나면서 하방돼가지고. 시진핑이 하방됐는데 그때 이제 그 마오쩌둥 시절에 홍위병한테 시진핑 아버지 두들겨 맞고 장관도 아니었거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시진핑한테도 이제 죽을래, 하방할래,
선택권을 준 거야. 뭐 그냥 하방이죠. 네, 그래서 뭐. 촌에 가서 농사 짓겠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짱박혀 있다가 이제 기어 올라와서 저기까지 온 건데 자기가 그렇게 당해보고는 자기가 그렇게 당해봤는데 거기서 이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반면교사를 배운 게 아니라 권력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걸 배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마오쩌둥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홍위병이 지금 이제 사이버 홍위병들이 국내에 많이 날뛰고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게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근데 예. 발생 빈도로 보면 한국이 제일 큽니다. 음.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군. 이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호주에 선거 개입해가지고 막 예.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러잖아.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건 좀 뽀록이 잘 나나 봐. 다른 나라에서 영업 공간에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에 유독 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침투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긴 한데 가까워서 그런가? 가까운 것도 있고 우리나라 뭐 댓글 달기 좋잖아요. 뭐 조선족들 한국어 유창하게 하는 조선족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다음에 이 진영주의가 판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그냥 섞여가지고 이렇게 그저 툭툭 던져주고 던져주면 되니까. 네. 먹잇감 던져주고 하면서 분열 조정하기 쉽긴 하죠. 그래서 그 저기 뭐 앞서 이제 비씨님은 글을 뭐 유심피 같은 거 별로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는 이제 그 이상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맞춤법 이상하게 못 맞추는 사람들 네네네네. 아니면 왕옥동 같은 그런 캐릭터들 캐릭터를 보면 확실히 좀 의심이 가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홍위병 조직들이 개딸 내부에 그러니까 없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얼마나 침투해 있을지는 모르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빈도가 얼마나 될지 그걸 이제 알아보는 게 관건이긴 한데 그 빈도가 저도 그렇게 높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다만 이제 그런 침투한 애들이 이제 그렇게 눈에 팍팍 튀게 행동을 하니까 피켓도 막 이상한 피켓 들고 나오잖아. 아, 예. 뭐 내가 저기 뭐 이번 주 썸네일 쓰려고 사진 받아놓은 것도 있긴 하지만 뭔가 그 영화배우 홍금보 씨 닮은 네 그런 분이 네. 한 분 계셨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보도가 29일 날 되고 나니까 나경원이 되게 발빠르게 나왔어요. 보도된 다음 날 바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댓글 국적 폐기 의무화를 이제 법안으로 추진을 하겠다. 아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여러 번 주장이 나왔었어요. 그거를 이제 아예 이제 나경원이 아마 네. 그 깃발 들고 네. 법안을 발의를 한 모양이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실효성이 의문이 드는 게 이 국내 포탈에 달고 있는 댓글들 상당수는 이미 국내 개인정보 도용해가지고 만든 계정이 아닌가? 아니면 국내에 원래 내국인이 쓰던 계정을 해킹해서 뺏어가지고 강탈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뭐 조선족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회하려면은 이런 거 우회 못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원천적인 어떤 차단은 어려울 것 같다. 이것만으로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그런 실질적인 어떤 효용성까지 생각을 하고 법안을 발의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생생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뉴스가 딱 뜨니까 바로 이제 네. 봐라 나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포퓰리즘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사실은 원론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를테면은 뭐 이게 국적 폐기 의무화를 만약에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해서 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그 이제 민법 체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싹 리셋시키고 생각하고 하면은 조금 효용성 있을 거야. 네네. 리셋시키면서 유출 안 시키고 이제 최소화 개인인증 방법 최소화해가지고 유출을 안 시킬 방법을 그런 시스템까지 만들면서 하겠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진정성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포퓰리즘이다. 네. 뉴스 나오니까 그냥 한번 좀 이름 한번 또 올라 보려고 그냥 던진 것 같다. 그렇게 보이긴 그리고 합니다. 뭐 국정원이 열심히 일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예상하는 바대로 네. 그리고 세계 많은 언론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정말 정부 차원에서 뭔가 이런 간첩단 비슷하게 암약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 있다 이런 건데 이런 거 국정원이 이제 해결해야 될 일이죠. 그렇습니다. 일 좀 해라. 일 좀 해. 뭐 많은 상당수의 국정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뭐 이제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이제 좀 이제 유력하신 정치인 분이랑 어떤 걸 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얘기를 들어본 게 중국이 정치인들이 이제 뭐 이렇게 중국 초청해서 왔다 갔다 하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든 공작이 들어갈 수가 있다. 아, 네네. 중국을 그렇게 방문을 했을 때, 뭐 이제 음. 그래서 뭐 일단 뭐 모임에 갔는데 뭐 식사 대접하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향응을 제공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꼬투리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거절하기 힘든 고가의 뇌물을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포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엮여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게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공작을 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가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드렸거든요. 중국 하면 저는 이분을 빼놓고 얘기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송영길, 이해찬. 그렇죠. 중국통이라고. 중국통이죠. 송영길도 그렇고 뭐. 두 양반 다 좀 와이를 좀 먹었나 몰라. 지금 안 그래도 뭐 국회 그 나온 것 때문에 네. 이분 이해찬 전 대표가 고소한 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확실하게 따져봐야죠. 네. 그렇죠. 자기 그 보좌관이었던 이화영이 그랬는데. 그냥 보좌관도 아니고 이화영은 진짜로 이제 이해찬의 오른팔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죠. 냄새가 난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10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제 10월이 국감의 시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업로드되는 맞죠? 7일이 월요일이죠. 네네. 업로드되는 7일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정을 보자면은 올해 국감은 이제 일반 상임위는 10월 7일부터 10월 29일까지 그리고 이제 겸임 상임위라고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1월 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겸임 상임위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국회 운영이 그다음에 정보위 여성가족위가 겸임 상임위거든요. 얘네들은 소관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다른 상임위 하는 의원들이 네, 이제 겸직하는 겸직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 세 개 상임위는 일반 상임위 끝나고 나가지고 보통 이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요 한 3, 4일 기간 동안 이제 상임위를 국정감사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굵직한 것들은 이제 저희 에피소드가 업로드되는 그 한 주 10월 7일부터 금요일까 7, 8, 9, 10, 11, 10월 11일까지 네. 첫 주에 이제 좀 굵직한 것들이 몰려 있죠.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특별히 또 관심 가는 게 아무래도 10월 18일 그 법사위 상임위가 그렇죠. 네네.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과연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네. 출석을 할 것인가 정말로 국회에 나와서 지금 이제 벼르고 있다는 그런 네. 소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온다면은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네. 이제 법사위 상임위가 이제 일정을 보면은 뭐 그 지방 검찰청들 그다음에 지방 법원들 쭉 다 훑고 가거든요. 일정별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이재명 재판에 걸려 있는 그런 이제 법원들이나 아니면 이재명 수사가 걸려 있는 그 검찰청들은 이제 어떤 민주당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걸로 이제 압박을 하겠다는 그런 뭐 노림수일 수 있고 충분히 시기가 좀 공교롭게 그렇게 겹치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보면은 이런 것도 이제 어쩌면 이재명이 그 재판 지연을 하면서 노렸던 노림수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외에 또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올해 상임위에서 뭐가 과연 쟁점 사항이 있나? 요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하나를 보겠습니다. 네네. 이 기재위 이야기인데요. 네네. 기재위에서는 일단 가장 큰 이슈가 이거일 거예요. 그 예산이, 그러니까 세입이 충분치 않아가지고 지금 세수 펑크가 올해도 작년처럼 펑크가 났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계속 펑크 나지 않았나? 첫 해는 22년은 괜찮았을 거고 22년은 뭐 어차피 그때 문재인 정부 예산안이었으니까. 예, 예산안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반등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그 해까지는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별 문제 없이 네. 세금이 들어왔을 텐데 그 다음 해부터 이제 경기가 좀 가라앉기 시작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세수 펑크가 매년 크게 나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네. 그때부터 거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였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네, 그다음에 뭐 고금리 상황까지 해가지고 뭐 경기에 안 좋은 영향들이 굉장히 많은 해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세수가 펑크가 올해도 뭐 한 30조 정도 예산이 이제 모자라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한은에서 계속 돈 꿔더가
쓰고 있는 처지 아닙니까? 예, 마통 뚫어가지고 네. 지금 계속 하고 그게 100조가 훌쩍 넘었는데 160조 정도 되는 걸로 저는 네, 그렇게 네. 기억을 하는데. 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자 부담도 있고 그렇죠. 네. 이자가 뭐 몇천조로 나간다고 하니까 몇천억 나간다고 하니까 이게 뭐 이제 국세 수입을 올해도 재추계를 이제 기재부에서 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약 30조라고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29조 6천억 정도가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고 소득세에서 이제 8조가 줄어들었고 네. 그다음에 법인세에서 14조. 오. 네. 그다음에 뭐 증권거래세, 네. 증권거래세에서 4천억. 그다음에 뭐 종부세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이게 아무래도 크죠. 네. 뭐 경기 영향이죠. 네. 경기 영향까지 크겠죠. 아마. 네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공방이 벌어지겠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뭐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타겟팅 해가지고 이슈화 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그 끼워넣게 하겠죠. 지역 상품권, 아, 지역 화폐 예산. 그건데 그건 일단은 기재위가는 행안위에서 부터 다뤄야 되지 않나? 행안위에서도 묻죠. 행안위가 행안위 뭐 예산이잖아. 행안위가 주무부처죠. 주무부처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거 반박할 때도 이상민이 나와서 반박하지 않았던가? 아닌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네, 이상민 장관이. 네, 기재부 장관이 반박 안 했죠. 네네. 그럼 근데 행안위 뭐 이제 기재부도 뭐 연관이 없을 수는 없죠. 돈이 오가는 문제이긴 하니까.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뭐 그래서 그런 것들로 아마 더러운 공방이 오고 짜증나는. 네. 라는 생각이 뭐 그럴 것이라고 네, 뉴시스에서 네,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이게 세수가 그만큼 펑크 나는 거는 세금 더 걷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데, 근데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세율을 무작정 올리는 것도 또 그게 뭐 과연 옳은 방편인지 그런 것도 의문이 좀 들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일단 이제 정부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안 기대를 했었죠. 이루어지지 않았죠. 한국은행에서. 다음 분기로 넘어갔죠. 예. 이제 그래서 조만간 또 이제 10월이 있던가? 통화위원회가 10월 아니면 11월에 있는데 그때는 그래도 이번 인하를 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기준금리 내렸으니까 어찌됐건 간에. 예, 그렇습니다. 내렸으니까. 큰 폭으로 내렸죠. 네. 네. 아마 내리기는 할 건데 그거에만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어쨌든 통화 정책이 있고 재정 정책이 있는데 그 통화 정책에만 의존을 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은 돈을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돈을 겁나게 쓰면서도 효과를 영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성비 떨어지는 일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같이 뭐 경기가 좀 좋지 않을 때는 원래 뭐 그냥 아주 기초적인 경제 이론상으로는 좀 정부나 아니면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좀 푸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제 뒷받침을 해주는 게 맞긴 맞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물가 때문에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한동안 고금리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해왔던 거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재정에서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좀 따로 놀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말과 행동 따로 노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따가 얘기해서도 말과 행동 네. 따로 놀고 있고. 그러니까 돈을 뭐 안 쓰겠다 하고서 뭐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그래도 본 예산 굉장히 우리 대폭 늘렸다. 네. 뭐 그러면서 하는데 막 이상한 거 막 다 줄여놓고 줄이지 말아야 될 것들. 뭐 R&D 같은 거. 네, R&D 뭐 그다음에 또 이따가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것들 다 줄여놨었고. 네. 그러면서 어떤 재정의 효과는 전혀 없는 네, 그런 건 뭐 기사로도 지적이 됐었던 바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잠깐 단신으로 나왔던 기사 중에 그런 게 있었죠. 그 지금 해외 순방 많이 다니잖아요. 네네. 근데 올해 초에도 어디 영국 유럽 쪽에 어디 순방 가려다가 하면 하나 캔슬을 한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순방 예정 잡아놨다 캔슬하면서 문 위약금만 지금 500억이 넘다고 그래요. 그 장소들을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 어디 기자회견하고 하면서 장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거 잡아놨다가 다 그냥 캔슬하면서 그냥 돈 다 날린 거야.
그게 지금 누적된 게 그 정도 규모가 꽤 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 지금 방만하게 쓰는 면들이 분명히 이게 있어요. 뭐 국가 예산이야 뭐 조단위니까 뭐 500억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순전히 뭐 한 아무리 많이 이동해봐야 한 100명 이동할까? 그렇죠. 네. 예, 뭐 대통령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그 행사에 연관된 인물들 네. 이렇게 이동한 뭐 100여 명이 그 수백억 까먹은 거예요. 그렇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통령실에서 다 까먹었다고 해도 네. 되죠. 네. 이 무슨 김정숙 여사 무슨 인도 갔는데 뭐 기내식 했는데 그딴 거로 태클 걸고 있는 정부가 그럼 자기들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냐고 대체.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조금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니네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야당이 지금 저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그냥 뭐 아주 큰 것도 안 바래요. 그냥 좀 말 그대로 그냥 좀 안 되나 어떻게 어? 그냥 좀 무탈하게 못 가나 그렇게 어렵나? 지금 이제 벌써 22년부터 올해가 이제 3년 차에 네.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무탈하게 못 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제 끝났지. 성적표 나왔죠. 이제 레임덕밖에 안 남은 거지 뭐. 그렇죠. 네네. 문제는 이제 레임덕이 와도 이 정권은 그냥 자기 고집만 부릴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네. 뭐 괜히 곤조 부리면서 네. 자긴 상관없다. 뭐,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 배째라 막 그러고 막 들어놓고 예. 그렇게 뻔히 보이기 예. 때문에 내가 하는 게 국가를 위하는 거다. 뭐, 참. 그 이제 의료 지금 이제 의료 대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좀 뭐 정부 배째는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해보자면은 안철수 의원이 의외로 바른 말을 했더라고. 기사를 잠깐 나오기 전에 봤는데 지금 이제 그 의대생들 유급 문제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뭐 이제 올해 이제 이번 이제 그 올해 연도 학사 일정이 한 5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네네. 내년 2월까지로 본다면은 그래서 이제 뭐 학생들은 뭐 저기 뭐 학사 일정 뭐 마치고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미 지금 이번 학년은 물 텄다고 봐야 되거든. 특히나 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의사 출신이니까 잘 알죠. 이제 그래서 잘 아니까 이제 그 점에 비춰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의대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 그 구조 자체가 다른 학과랑 많이 다르단 말입니다. 네네. 한 과목만 날려도 그냥 유급이에요. 의대는 네. 무조건 다시 들어야 돼. 그리고 학사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고. 그래서 지금 의대생들 1년은 일반 학부의 1년이랑 좀 달라요. 훨씬 밀도가 높단 말이죠. 걔네 뭐 학점 자체가 한 학기에 뭐 한 30학점 이렇게 들으니까 미친 학점이죠. 그거 이제 옛날에는 그 좁혀가면서 달달 외우기였거든.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은. 네. 근데 그 비슷하게 사람 쫄 것 같긴 해. 안 그러고서는 그 일정을 못 따라가요. 그러겠죠. 네. 아마 그래서 그건 뭐 서구권 의사 사회도 저는 뭐 그렇게까지 폭력적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우리처럼 막 빠따치고 그러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상당히 그 도제식으로 빡세게 갈고 그런 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는 그 커리큘럼을 버틸 방법이 없어요. 진짜로 사람이. 진짜로 막 그 딸딸 이어는 기계 수준의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닌다면.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진짜 올해 1년 날린 거예요. 의대생들 전부 다. 그렇죠. 네. 이거는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년에 1년 유급하고 다시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관해서 정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지금 잊혀지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타협이나 어떤 이제 중재안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버티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안철수가 지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그 의대생들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안철수 의원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건 이제 국힘 배지 달고 그런 얘기 한다는 건 상당히 용감해 보이는 면도 일견 있고 뭐 근데 그것 떠나서 안철수 의원도 본인의 어떤 자기가 의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한편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 뭐 안철수 의원 저도 굉장히 뭐 안 좋아합니다만은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그냥 우리는 이제 촤리라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네네네. 핫도그 그러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뭐 이번엔 참 그나마 할 만한 해야 되고 할 법한 소리를 했다.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나름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말들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 민주당에는 의사 출신 지금 의원이 없나? 글쎄 말입니다. 근데 꼭 뭐 의사 출신이어야만 뭐 그렇게 하나. 근데 이제 좀 커리큘럼 어떤 이제 그 구조 같은 걸 제대로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의사 출신이면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죠.
전현희 치과 의사 출신이지. 전현희. 네네네. 뭐 아무튼 그래서 의외로 뭐 이재명이 민주당이 한 것이라고는 뭐 사태 파악 좀 해봐라. 그 말만 입원실에서 그 명령한 네, 거. 네. 말만 한 마디 던져놓고 그 네. 뒤로 어떻게 뭘 사태 파악해서 뭔 조치를 세웠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지금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네, 아무것도 없죠. 왜냐? 그냥 지지율 떨어지고 좋거든. 예. 정부는 지금 뭐 저기 의료 대란 없다 그런 식으로 계속 우기고 있는데 지금 실태는 안 그렇거든. 이 뭐 기사들로도 많이 나오고 주변 사례들도 보면 그런 경우들이 지금 종종 있어. 응급실 갔는데 지금 뺑뺑이 몇 시간 돌다가 겨우 뭐 이제 응급실 받아줘가지고 병원에서 추석 때였나? 어. 그 추호 영감님이 네. 병원 좀 갔다 오셨는데 네. 그 응급실 잘 못 구해가지고 나도 좀 뺑뺑이 돌았다. 네. 야, 내가 뺑뺑이 돌 정도면은 아니. 지금 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 아니.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초영감님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되는 줄 알고 지금. 그래도 이게 내가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이가 있잖아. 딴 거 다 없어도.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은 뺑뺑이도 안 돌고 입원 잘만 하고 말이야. 네, 이재명이니까. 어. 네. 그놈의 서울대 서울대병원 또 갔잖아.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거기 한번 털어줘야 돼. 왜 이재명한테만 그렇게 특혜를 주는 거야? 서울대병원은 옛날부터 그 정치와 관련된 사건이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국내- 왜냐면 박근혜 정부 때 음. 그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물대포로 이렇게 서울대병원이 친정권적인 움직임을 보이는데 음. 이재명한테 특혜 준 건 친정권적인 게 아니잖아. 왜냐면 지지율이 이게 지금 정부가 영 시원치 않으니까 애들 푸는 거 아니야? 그 서울대파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일단 그 옛날에 왜 그 예. 대기업에서 그 대선 자금 보낼 때 뭐 기병삼한테만 주는 거 아니잖아. 뭐 그런 식이다. 예. 보험은 드러나야죠. 아무튼 이 정부가 이렇게 고집만 부려서 될 일이 아닌데 고집만 부리는 건 참 진짜 문제가 지금 그 와중에 사람들만 계속 지금 죽어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사활을 걸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닌데 뭐 여기서 사활을 걸어가지고 막 배수진을 쳐서 그러니까요. 한 발자국도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똥꼬집이야. 왜 이런지 모르겠다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는 공방이 이게 네. 무게추가 왔다 갔다 한 번씩 다 한 거거든요. 처음에 정부 얘기가 좀 그럴싸하게 했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제 의사들 얘기가 좀 그래도 설득력이 있는데 의사들도 배짱 튕기고 나와 버리니까는 야 이건 이제 다 모르겠다. 씨.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러면은 정부가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데 해결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정부 역할이니까. 정부가 키를 쥐고 있잖아요. 네. 국정 운영의 주체는 정부니까. 네. 근데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네, 참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총선 패배에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했을 거예요. 뭐 충분히 그렇게 볼 수 네. 있죠. 연초에 이재명이 그 헬기 가지고 그렇게 장난질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참 정부 고집 부리는 것 때문에 참 깝깝한 와중에 요건 이제 이것도 이제 국감 시즌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해당 부처들이 이제 자료 요청을 하니까 의원실로 자료들이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이제 이건 말하자면은 좀 맛배기로 언론사에 이제 국감 전주에 이렇게 푼 자료들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근데 뭐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한두 개를 보겠는데 이건 이제 10월 4일 날 JTBC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제목이 이래요. 김치 계란이 끝 소방관 한 끼 3,000원 편의점 도시락보다 낮아라는 이제 제목의 기사입니다. 아우, 진짜 한 끼 3,000원대면은 엄청 낮은 거지. 이게 이제 그 한병도 의원실 민주당 네. 한병도 의원실에서 이제 행원위 감사를 앞두고라는 거 이건 제가 붙인 얘기예요. 아마도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네네. 소방청으로부터 이제 자료를 제출받은 자료의 일부예요. 이게 이제 전국 241개 소방서 중 지역별로 한 곳씩을 선점해가지고 그 급식 단가를 표본 조사해 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표본 조사에 따르면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이 대구의 한 소방서인데 3,112원이었던 겁니다. 와. 이건 편의점 가면 라면이랑 그 삼각김밥 하나밖에 못 먹잖아. 3,112원이면 요즘 그렇잖아. 요새 삼각김밥 많이 올랐고 요새 이제 김밥 같은 경우가 제일 싼 김밥 있죠. 편의점에서 파는 제일 싼 김밥이 3,000원이에요. 2,800원까지 안 가나? 3,000원. 3,000원 됐어 벌써? 네. 어이씨. 3,000원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참치김밥 이런 거는 3,600원인가? 오씨. 뭐 이 정도 해요. 오씨.
그래서 이제 대구 여기가 제일 낮았고, 그 다음에 경남 모 소방서가 3,852원, 전북 모 소방서가 3,920원 순이에요. 이게 편의점 도시락이 보통 요새 5천 넘어가잖아. 5,500원. 네. 5,500원에서 좀 비싼 게 이제 5,900원.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거의 편의점 도시락 반값이라는 얘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반면에 또 인천 모 소방서는 단가가 6,887원이에요. 한 끼 단가가. 여긴 또 꽤 괜찮게 나오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뭐 거의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지역 소방서들이랑 거의 2배 넘게 차이 나는 거지. 대구랑 인천이랑 비교하면은. 그리고 또 이제 소방서, 또 영양사가 없는 소방서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남 지역 모 소방서는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았고. 야, 급식인데 영양사가 없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냥 뭐 돌아가면서 밥을 짓는 건지. 그러니까요. 뭐 네네. 뭐 전북, 경북, 제주 지역엔 한 명씩 있다. 그 파출소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파출소들은 보면은 그 인원수 적은 파출소들 같은데, 시골 파출소 같은데 보면은 그 돌아가면서 밥 짓고, 주로 이제 그 제일 후임들이 밥 당번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 예전에 그 뭐 파출소 다큐 같은 것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 보면 이제 밥 짓고 그런 것도 나오게 하던데, 소방관은 좀 다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들쑥날쑥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이게 지금 시도별로 소방 공무원 급식 예산 지원 근거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예전에 소방청이 없었잖아요. 예. 소방청이 없고 이제 다 지자체별 소관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소방청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이 1원호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네. 그래서 이제 이 소방 급식 단가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이제 나가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청 이야기 나와서 잠깐 해보자면은, 이게 소방청으로 처음 독립 시도한 게 문재인 정부가 아니에요. 참여정부 때 그때도 소방청이었나 소방방재청이었나 아무튼 그런 이름으로 독립이 됐는데, 이때는 완전한 분리 독립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행안부가 아니고 무슨 부였지? 내무부였나? 아무튼 네, 그때는 아마 내무부. 네. 정부 부처에 좀 더 많이 소속돼 있는, 약간 반 정도 분리 독립된 그런 상태로 소방방재청으로 분리 독립이 됐다가, 이게 그 박근혜 때 세월호 참사 터지고 나가지고, 그러고 나서 뭐였더라? 아무튼 이제 소방청 권한이 굉장히 축소가 됐었어요. 그렇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거든요. 소방청으로 성격시키고 소방관 처우 개선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이제 그 정권 취임하자마자 거의 2017년 7월이니까 초반기죠. 네. 집권 초반기에 바로 이제 소방청으로 성격을 시킨 건데, 이 시키고 나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뭐 좀 처우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살짝 좀 아리까리한 그런 또 행보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2022년 8월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지고 다시 행안부 입김이 좀 더 강하게, 행안부에 지금 또 다시 반쯤 걸쳐 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소방청이 완전한 독립 기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경찰청이랑 비슷한 거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경찰청도 결국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고 봐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직제 체제로 보면 지금 이제 그 지휘 체계가 뭐 대통령이 제일 상급이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소방청장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그런 지휘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지자체별로 이게 굉장히 이제 이게 편차가 큰 게,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보면은 대구가 지금 제일 낮았잖아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지자체 예산 규모랑 꼭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건 지금 지방자치 행정 자체가 굉장히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 같은 경우도 대구시 안에 이제 어느 구겠죠. 어느 구 예산이겠죠. 거기 이제 서울처럼 이제 구청장 직선으로 뽑힐 때니까 그 구청장 이제 구의 예산으로 아마 지원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제가 대구 원래 대구면 아닙니까? 네네. 제가 추측하기에는 아마 뭐 달성군이나 달성군 대구에 편입되어 있으니까 달성군 북구 쪽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까지 열악하면은 네네. 그쪽이 좀 상대적으로 좀 못 사는 동네라 가지고. 네. 뭐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지방
그 자체 자체가 좀 이거 좀 지방 자체 행정 자체가 좀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하다는 거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그 대통령 휘하 네. 행안부 장관 휘하 이제 소방청장으로 이렇게 네. 관리 지휘 체계가 이루어지는데 행안부에서 별로 아무 신경을 안 쓴 거지. 그렇죠. 그런 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소방관들의 처우 상황에 대해서 그 확인을 하고 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네들이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이거 급식 실태라고 이제 그 기사에 나온 사진들 보면 진짜 처참합니다. 이 식판에 이제 그냥 이건 똥국도 아니야. 똥국이면 그 된장 색깔이 나는데 그냥 희멀건 건더기 없는 국물에다가 계란 후라이랑 김치 있고 고추장 한 숟갈 있는. 에헤이, 참. 아니 소방관이 그걸 먹고 어떻게 일을 해? 이 양반들은 진짜 일반인들 하루 먹는 성인 칼로리 한 1.5배 2배는 먹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뭐 이렇게 기사로 난 게 이제 그 국감 때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한병대 의원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그런 이제 의지 표명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죠. 네네. 요거는 좀 짚어가지고 그 좀 개선이 빨리 이루어지게. 이것도 실태 파악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실태 파악부터 하고 그 다음에 명확한 규준을 정부에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자치단체들한테. 그럼요. 네. 야 소방관 밥값 뭐 5,000원 이하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은. 그렇죠. 뭐 최저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딱 잡아줘야 되는 거죠. 아니 하다못해 이제 우리는 안 가고 있지만 네. 예비군 훈련 가면은 도시락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 얼마 기준이 딱 잡혀 있거든. 잡혀 있죠. 예. 근데 이제 예비군도 그게 이제 지역 조변이니까 주변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물품들을 조달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이상 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비군도 그 동원 같은 경우에 지역 잘 떨어지면은 굉장히 맛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뽑기가 있죠. 예.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대전 지역에 있는 동원 예비군들은 그 6,000원짜리 밥에 성심당 튀소가 같이 나와요. 아 튀긴 소보로가? 네. 튀소가 하나 딱 얹어서 나오더라고. 아이씨 그건 좀 궁합이 안 맞는데. 아니 밥도 먹고 그러니까. 밥 다 먹고 먹으라고. 아 디저트 하나 붙여주는 거야. 얼마나 좋아. 저는 개인적으로 성심당이 튀긴 소보로가 굉장히 유명하긴 하지만 네. 튀긴 소보로는 좀 과대평가 받은 제품이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전반적으로 성심당을 좀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쪽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제가 대전 살았을 때랑 지금은 성심당이 많이 리뉴얼 됐을 거기 때문에 뭐 그때보다 졌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러겠지라고 저는 생각하지만은. 개인적으로 거기서 부추빵을 제일 좋아합니다. 성심당 부추빵. 부추빵이 진리지. 뭐 만두속 같은 거 들어있나? 아, 예, 맞아요. 부추로 해가지고. 그거 그렇게 맛있습니다, 저한테는. 뭐 개인 취향 존중합니다. 예, 취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대전은 성심당의 협력을 받구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역 조달하는 면들이 있죠. 네네. 아무튼 이건 그래서 일단은 이제 행안부가 중심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방 지자체들도 이거 지금 이렇게 들쑥날쑥한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실태도 제대로 알아보려 안 했다는 게 안 왔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기도 하고. 다들 그냥 손 놓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무슨 소방관이 3,000원 가지고 어떻게 한 끼에 3,000원 어떻게 그거 먹고 어떻게 불 끌어가. 초등학생도 이거 먹고 생활 못합니다. 이분들 불나면 사람 한 명씩 등에 지고 나오는 분들인데. 그럼요. 그래서 요거는 뭐 비록 민주당 의원이긴 하지만은 한민대 의원실이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국감에서 잘 털어줬으면 좋겠다. 잘 털어야죠. 이거. 네. 그래서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은 의원실에 영향이 된다면은 대책 마련도 어느 정도 제시를 해야 된다. 대안도. 법안 발의가 돼야죠. 그렇죠. 이러저러한 기준이 필요하다. 네, 기준 될 만한 법안까지 발의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잘 하기를. 사실 이걸 이제 행안부 장관 닥달해가지고 정부에서 법안 발의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정부에서 뭐 급식 기준 그래서 한 5,500원 정도를 맞춰서 내리겠다, 지시를 내리겠다. 그랬는데 뭐 이거 민주당이 반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럼요. 네. 그래서 이건 제발 좀 뭐 국감 거치면서 잘 해결되길 바란다. 이런 게 민생이지. 그렇죠. 이런 게 민생이죠. 소방관 처우 개선이 곧바로 민생에 직결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소방관이 잘 먹고 잘 대우를 잘 받아야지 불나도 잘 꺼주지. 그럼요. 그래야 우리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니까. 네.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지난주였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 좀 애매하다. 윤석열 정부 까기 애매하다 그랬던 내용인데 이게 추가로 보도된 걸 보면 깔만하다. 이거는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대차게 깔만하죠. 네. 이게 이제 10월 3일 경향일보 경향신문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잘 먹어야 잘 싸운다. 말해놓고 내년 병사 급식 단가 동결, 간식비 삭감. 이라는 제목 기사입니다. 지난주에 아무튼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그냥 예산만 삭감한 상태라 가지고 병력 자원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비판하기 좀 애매하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단가를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당 얼마가 투입되는데 그 돈을 깎아버렸다. 요거 이제 민주당 박선원 의원실에서 또 이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병사 기본급식 사업의 세부 변동 내역 등을 국방부로부터 제출을 받아가지고 공개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국감 앞두고 네. 맞배기로 이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앞서 국방부는 내년 급식 및 피복 예산을 올해보다 1,008억 원 줄인 2조 5,29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세부 내역이 확실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세부 내역 달라고 해서 받아본 거예요 의원실에서. 이게 이제 기본급식 단가가 좀 골 때리는 게 이게 지금 3년째 동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1인당 13,000원이 하루에 네네. 한 끼당 4,333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음. 근데 3년간 동결인 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낮춘 거죠. 다운된 거죠. 다운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물자 호송 비용도 영예 병사들의 식사 지원을 위한 매식비. 이거 이제 그 부대 밖으로 나가는 군인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군생활하면서 솔찬히 나갔었는데 주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물자 수송 같은 거 하려고 네네. 상급 부대 가지고 물자 수령하고 하면 이제 트럭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중간에 한 끼 정도는 밖에 식당에서 먹기도 하는데 요 매식비 단가도 7,000원으로 지금 3년째 동결이다. 뭐 어디서 사 먹어? 7,000원 가지고? 7,000원이면 짜장면 먹어야지 뭐. 짜장면은 먹을 수 있구나. 사실 근데 짜장면 먹어도 행복해. 뭐 그렇죠. 싸제 음식이니까. 맛있긴 하거든. 짜장면밖에 없네 진짜. 짜장 꽃배기 하나 먹고 와야지 뭐 나가면.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증식 이제 간식이라고 하죠. 네네네네. 그러니까는 매 끼니 외에 이제 추가로 지급되는 간식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뭐 곰빵이나 소보로빵이나 우유 마스타 이런 거 나온 것들. 그렇죠, 그렇죠. 증식 단가도 지금 증식 단가는 삭감이 됐어요.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아씨 뭐 사오라고. 그리고 뭐 먹이려고. 그리고 이제 그 국군의 날 설날 추석에 이제 특식이 나왔거든요. 원래 특식 나오잖아요. 그렇죠, 특식 나오죠. 특식 없앴어. 허허. 이게 좀 문제가 좀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상당히 아무리 제가 군대를 다녀온 지 제법 오래됐지만 이거 빡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교도소 재소자들이 재소자들이 받아먹는 특식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도. 이거 그 재소자들 뭐 서울구치소 메뉴판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밥 잘 나온 것 같긴 하더라. 네네네네. 야 저렇게 먹으면은 참 건강해지겠는데 뭐 그런 생각 들 정도로. 뭐 이제 애초에 이제 그 국방부에서 이 사안을 해명하기로 이제 전체적인 급식 예산 감소 배경으로 이제 봉급 인상과 병력 자원 감소 추세를 들었는데 납득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나마 이제 병력 자원 감소라는 거 이제 한마디로 병사 인원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 얘기인데 이걸로는 전체 예산 줄인 거는 뭐 납득할 수 있지만 단가를 줄인 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야 월급 더 준다고 급식을 줄여? 말이 안 되지. 그러면은 네 돈으로 사 먹어 이건데. 사 먹으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거는. 미국에서도 미군들도 안 그래. 미군들도. 미군들 밥 얼마나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니 걔네 그거잖아. 모병제잖아. 네. 모병제인데도 밥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네. 그리고 걔네가 뭐 월급이 적겠냐고. 월급도 잘 채워준다고요. 월급도 주고 걔네들은 학자금 지원 주로 학자금 지원 때문에 많이들 갔죠. 그렇죠. 대학 가려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학비 벌려고 많이 가죠. 지금 뭐 트럼프 쪽에 부통령 후보가 그런 식으로 로스쿨 가가지고 변호사까지 돼서 이제 굉장히 성공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이제 부통령 후보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미국은. 네. 걔네들 그거 월급 받고 한다고 뭐 밥이 질이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는다고. 밥 잘 나온다니까. 아우 훌륭하죠. 굉장히 잘 나온다니까. 예. 그 이낙연 대표님 저기 가투사 가가지고 살쪘다고 하시잖아. 그럼요. 그렇게 되죠. 이게 뭐 얼마나 준다고 병사들 월급 좀 올랐다고 사 먹으라 그래.
걔네들 사 먹어봐야 뭐 PX밖에 더 가? 뭐 별로 좋은 것도 못 먹잖아. 그러니까 그거 아무리 PX가 잘 꾸며져 있다고 해봐야 뭐 바깥에 있는 편의점이지. 냉동이나 먹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지난달에 이제 그 얘기 했잖아요. 뭐 부대 가가지고 뭐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기는 법이다. 그러면서 뭐 통조림이랑 전투식량을 더 지급하라 그런 소리 하고. 사실 뭐 그것도 웃기는 거죠. 얼척없는 소리고 얼척없는. 일단. 아 평소에 전투식량 먹냐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해서 또 질의를 했어요. 이 의원실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대답이 대용량 통조림을 구매해서 조리 시 식재료로 활용하는 경우는 있으나 2021년 이후 통조림을 장병 개인에게 급식으로 제공한 사례는 없다. 이건 옛날에도 그랬는데. 저도 못 받아봤습니다. 네. 그 마스타드 통조림으로 쳐주나? 그걸 통조림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 과일 통조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아 근데 황도 같은 거 그런 거. 근데 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는 한두 번 정도 깐포도랑 황도 같은 거 받아봤던 그래요?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옛날 분대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로부터 대략 한 최소 5년 뒤에 제가 입대를 했으니까. 그리고 한국군은 기본으로 전투식량에는 통조림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한국군을 쓴 통조림은 다 주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대용량 통조림. 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식조류인 경우도 있고 밑반찬인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밑반찬을 재워놨다가 뭐 예를 들면 눈이 와서 보급로가 끊어졌다. 그래서 그날 반찬이 못 들어온다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강원도 저기 처박혀 있는 부대들 같은 데는. 그럼 그때 이제 통조림 까가지고 뭐 멸치볶음 나눠주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네네네. 그런데 이거 뭐 실정도 모르고 그냥 막 뜬금없이 말 던진 거예요. 윤석열은. 뭐 군인들이 맨날 전투식량 먹고 사는 줄 알고. 근데 그런 와중에 정작 예산은 단가를 이렇게까지 삭감을 해버렸다는 거는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 참. 예, 뭐 박선원 의원실에서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 스스로 약속한 초급 간부 수당이나 장병 급식 예산마저 삭감하고 있다. 장병 복지를 입으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증액으로 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야 할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군인들이 그 군생활하면서 유일한 나가 먹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네. 먹는 거고. 그 다음에 휴가 나왔을 때 그나마 좀 군부심 부릴 수 있는 건 좀 군복이 좀 바닥바닥하고 각이 잡히고 좀 폼 나면은 그나마 그게 이제 민간인들이 보기에는 그 군인들의 멋을 병신 같다고 비록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군인들 스스로는 거기에 가서 좀 자부심도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장구리 같은 게 뭐 전투 상황에서의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군 사기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럼요. 근데 지금 그쪽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했을 뿐더러 단가를 깎았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투력 저하랑 이어진다니까 직접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병력 감소는 분명한 추세예요. 네네. 지금 뭐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기 뭐 저출산이 아니지 그 뭐야 인구 감소.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지난주에 그 어디야 저도 이제 그 대차기 욕했다가 트위터에서 12시간 정지 주더라 죽여버리고 싶다 그랬더니만은 그랬어요? 정지 드셨어요? 누구였지? 그 국힘당 누구였지? 국힘당 국방위원장 그 누구였지? 아무튼 그 양반이 무슨 군 경계병들 네네. 경계 인물을 이제 5060 전역자들 뭐 재입대 시키겠다. 처음에 이렇게 기사가 나가지고 빡쳐가지고 죽여버리고 싶다 그랬더니만은 트위터에서 정지 주더라고. 죽인다는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뒤에 해명 나오기는 그게 아니라 뭐 이제 5060 그 군필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웃소싱 주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한 게 말이 와전되다.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하긴 했는데 뭐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뭐 가능한 얘기긴 합니다. 뭐 그 말하는 의원도 이제 의원실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미군 부대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정문 감시 초소 같은 거는 현역병들이 들어가지만은 정문 게이트 이렇게 유병소 같은 데 있잖아요. 일반적인 출입 통제하는 그쪽 같은 경우는 외주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같으면은 뭐 아웃소싱 주는 게 영 불가능하지는 않다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경계하는 장소가 어느 장소냐가 그렇죠. 중요한 거죠. 네. 뭐 탄약고 경계 같은 건 못 맡기죠. 그렇죠. 하지만은 뭐 위병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건물 수의 아저씨들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 그렇게 보면은 아웃소싱 주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 뭐 그래서 한번
말을 잘 꺼내야 되는데 근데 처음에 말 나온 게 무슨 재입대 이렇게 얘기를 나오니까 저도 꼭지가 도는 거야. 한 월급 재입대 시켜서 한 월급 한 200만 원 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뭔 개소리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해볼 만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지금 부사관이랑 초급장교 양성이고 있는 부사관 있는 초급장교를 잘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군대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추세라고 처우가 안 좋아지니까 가면 갈수록 뭐 이제 그 사병 월급 인상을 가지고 이제 그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는데 사병 월급이 인상되면서 초급 그 부사관이나 초급 장교들 월급이랑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뭐 사병 월급 병장 월급이 역전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사병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 그 초급 장교랑 초급 부사관들 월급이 그만큼 낮은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올려줘야죠.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 보통 이제 하사죠. 초급 부사관이라고 하면은 네네. 하사가 구급 공무원 대우거든요. 그러니까 올려줘야지. 그 사람도 없는데 지금 사람 가면 갈수록 빠져나가고 이 군 초급 장교나 군 장교나 부사관들은 고급 인력이에요. 사실 따져보면 이 사람들 양성하려면 몇 년 걸린다고. 그렇죠. 제대로 쓸만하게 양성하려면은. 네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밖에 나가면 별로 쓸모가 없을지 몰라도 군안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기술들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그냥 빠져나가는 거, 못해 먹기 때문에 나가는 거를 그냥 손 놓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뭐 병사들, 초우들도 이렇게 자꾸 깎아나가면 그러면서 무슨 강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있는 사람이나 잘 잡아야지. 맨날 그렇죠. 호구매님도 한번 꼬임을 받아 보셨겠지만 모든 사병들이 전역할 때 전역할 전에 말뚝 박을래. 그렇죠. 이거 얘기 듣잖아. 난 뻐크를 날리고 이러고 나왔는데 있는 사람이나 잘 잡아야지. 맨날 그렇게 애들 꼬셔가지고 말뚝박기 하려고 해다 또 그 중간에 하사만 하고 전역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지. 내가 연대장한테는 쌍포큐 못 날리고 선임하사한테는 이기라고 나왔다니까 진짜로. 선임하사한테는 할 수 있죠. 선임하사는 좀 친하니까. 연대장한테 하면 큰일 나지. 고기육대 할 수 있어. 저녁 날 아침에. 저녁 연기되죠. 자동으로. 큰일 나죠. 그래서 참 이 정보 보면은 진짜로 그러니까 말이랑 행동이랑 따로 노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차라리 말을 말던가 진짜 입을 다물든가. 아이고 참. 이게 10월 2일 날 그 이제 국힘 원내 지도부 초청 만찬을 또 했거든요. 아, 네네네. 이것도 보면 참 꼼상하지. 한동안 빼려고 원내 지도부 초청 만찬. 예, 그렇죠. 그냥 지도부 초청 만찬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또 그 무슨 외부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귀빈들, 뭐 여야 당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보통 대통령 있고 그 옆에 이제 뭐 여당 대표 그렇죠. 한동훈, 그 다음에 이제 여당 대표 이재명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옆에 놓지 말라고 그 위치를 서는 위치를 바꿨대요. 동서를 바꿨다고. 예, 위치를 바꾸니까 한동훈이 그거를 얘기를 듣고 나 안 갈란다. 한동훈은 거기를 행사를 안 가버렸어. 이게 또 보도가 됐어요. 아휴, 9월 30일 행사였다던가 뭐 그렇다는데. 아니 대통령실에 돼가지고 왜 이렇게 인간이 쪼잔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도 삐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설령 한동훈이 삐져도 대통령이 윗사람이잖아. 그렇죠. 제일 윗사람이잖아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이 새끼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데리고 와가지고. 아니 그리고 지금 뭐 국민의힘이 막 의석수가 뭐 과반 이상 뭐 이렇게 여유 있는 그쵸. 그런 의석수면 또 몰라. 그런 것도 아니고. 가뜩이나 그 민주당 애들이 막 170 막 이렇게 넘는 엄청나게 많은 의석수로 막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니네들이라도 손잡고 어떻게 좀 우리 잘 이겨내보자 뭐 이래야 될 상황에 지금 계속 이 추세로 나가잖아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이재명 1심 판결 나고 나가지고 저는 내년쯤에 만약에 김건희 특검법 다시 올리잖아. 국힘에서 이탈표 나와가지고 통과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요.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날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그 초청 만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얘기하기를 10월 1일에 이제 그 국군의 날 그 열병식 했잖아요. 네네. 이거를 가지고 국군의 날 시가행진 국방유산 쓰임새 보여주는 행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평을 했어요. 아이고 참. 이 열병식 가지고도 또 온라인상에서 뭐 해외 선진국도 다 하는데 왜 지랄이야 그렇게 이제 또 얘기하는 그런 또 무식한 양반들이 있던데 열병식을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나라는 얼마 없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
북한 빼고 중국. 러시아, 러시아. 인도, 아, 인도. 예. 그리고 좀 의외가 프랑스. 음. 프랑스 역시 유럽 짱깨야. 뭐 그런 나라들이나 합니다, 이거. 미국 열병식 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막 전투기 띄고 이런 열병식은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열병식 대체로 이제 그 의장대 위주의 소규모.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군의 날처럼 전국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주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고. 네네. 원래 이런 열병식은 전승기념, 그러니까 승전했을 때. 그렇죠. 전쟁에서 이기면 한번 해볼 만하지. 이거 우리는 이거 언제 없었더라? 이거 참여정부 때 없었던가, DJ 정부 때 없었던가. 아무튼 이거 사실 의미도 없어요. 뭐 북한 뭐 이거 가지고 북한한테 유력과시 한다 그러는데 유력과시 이걸로 유력과시 될 것 같으면 우리 북한 매년 열병식 한 걸로 우리가 그걸로 쪼나 보고 뭐 여전히 뭐 그 오물풍선 날렸다고 행안부 문자만 계속 오더만. 아니 북한에서 열병식 하잖아요. 북한 매년 하면 괜히 그거 가지고 저기 무기 덕후들 무기 분석이나 하게 만드는데. 그렇죠. 열심히 하죠. 뭐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뭐 그 얘기 또 나오더만 저기 젤렌스키가 전장에 보낼 병사가 없다고 그래요. 아, 네네네. 그 기사 저도 봤습니다. 한국군도 지금 그꼴로 한다니까 지금 이따위로 지금 군 예산 이런 식으로 병사 예산 삭감하고 초급 장교, 하급 장교 초급 부사관 다 놓치고 하면은 거기야 지금 전시 상황이니까.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어야 예, 그렇다 치지만은 우리는 전시 상황 안 돼도 사람들 지금 인구도 감소하면 그 병력 대상 자체가 감소하는 와중에 있는 사람도 빠져나가는 추세라고. 그럼 예산을 늘려야지. 초를 개선하고 예산을 늘려야지. 예산을 깎고 있네 이렇게. 그러면서 무슨 뭐 북한이랑 전쟁한다 소리만 맨날 하고 있고. 뭐 해외에서 병사 사와? 병사 사올 거야? 사람 사와가지고 용병 막 사와가지고. 우리도 저기 네팔에서 구루카 용병 사오자 그래. 구루카 그 사람 싸우면 연락이 잘한다. 걔네 엄청 비싸잖아. 그 월급 많이 줘야지. 네팔 그래서 그 구루카 용병 되기 위한 학원도 있대요. 학원도 있죠. 예. 구루카 용병도 그 저기 그냥 보통 이제 구루카 용병 그러면 영국군으로 가잖아. 영국군으로 가는데 예. 영국군 갔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경쟁률이 100대 1 넘고 막 그래요. 떨어지면 또 프랑스 용병으로 많이 가고. 근데 프랑스 용병 갔다가 또 떨어진 사람들은 인도 용병으로 가고 뭐 그리고 또 동남아 어디 또 이제 경찰 특공대한테 채용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한 4단계 정도로 가더라고. 그렇구나. 근데 어느 쪽으로 가도 좀 그 착실하게 돈 모으면은 뭐 복무 한 5년 10년 하고 나면 네팔 돌아오면은 이제 부자로 산다. 네네. 그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그렇게 뭐 수입하자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 싸움은 잘하더라. 돈만 주면은. 아무튼 그 돈은 또 어디서 날려고. 그러게. 고급 인력인데. 네, 고급 인력인데. 이런 식으로 말 앞뒤 안 맞는 소리만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민주당이 이번 주에 아주 제대로 하나 터뜨렸죠. 야, 제대로 이번 국회가 네. 이재명 방탄 국회라는 것을 네. 보여주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상용 검사 네, 탄핵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10월 2일 날 이제 했죠. 예, 네. 시작했는데 이날 이제 아주 그냥 제대로 터졌어요. 원래 이제 그 이화영이 나와가지고 뭐 저기 음식으로 검찰이 회유하면서 말 맞추기 시켰다. 짜장면을 주고 네. 뭐 연어를 주고 뭐 갈비탕을 줬네 뭐 예 그런 얘기를 하죠. 뭐 김성태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다 사다 주더라. 뭐. 아니 그거를 지가 어떻게 알아? 뭐 물론 뭐 전해들은 그러니까 뭐. 말이 되냐고. 나 그거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던데. 아니 그리고 그 저기 뭐 그 취조하면서 밥 먹을 시간 되면은 야 뭐 먹을래 얘기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그래서 싸진 음식 먹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짜장 시켰으니까 너도 짜장 먹어. 뭐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그 흔해 빠진 국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설렁탕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먹는 걸로 갈구는 건 치사한데. 아무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음식으로 회유하더라 말 맞추더라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근데 솔직히 진짜 음식으로 회유가 되냐? 나 진짜 겁나 웃겨가지고. 뭐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그래 진술을 맞추는 무슨 그런 뭐 세미나 같은 것도 열었다고. 네. 자기들끼리 막 서로 이렇게 연구하면서 서로 뭐 교정하면서 말을 맞췄다 그런 식으로 이제 증언을 했어요 이화영이. 네네. 그래서 이것만 이제 나오고 끝났으면은 뭐 좀 이제 민주당이 의도한 바대로 그렇게 이제 흘러갈 수도 있었는데
국힘이 제대로 이제 반격을 한 거죠. 말하자면 역습을 한 거죠. 네네. 국힘 주진우 의원 이 양반도 전직 검사죠. 네. 전직 판사인데 검사인데 헷갈리네. 전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전직 판사인데 검사인데 법조인 출신이다. 네. 판사인데 검사인데 그래 검사 맞을 거야 아마. 이 양반이 이제 이화영이랑 변호인 간의 녹취를 공개를 했어요. 이거 원래 이제 그 증거폰으로 제출된 거에 이제 앞단락이라고 하던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한 내용들이 나와버린 겁니다. 네네. 우리가 뭐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던 내용들이 그리고 상당히 다 나왔죠. 그동안 이제 다른 채널들로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이화영 입에서 나왔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뭐 그 이해찬의 그 광장 네. 무슨 평화광장인가? 그러니까는 원래 이제 이해찬이 할 때는 광장이었고 그게 이재명이 이렇게 이어받으면서 민주평화광장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광장 여기에다가 이제 그 김성태가 됐다. 네, 비용을 했다. 네, 광장 관리 비용을. 네, 이런 걸 이제 김성태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래서 김성태가 이걸 다 폭로하겠다고 하는데 아이고 위험하다. 그러면서 뭐 더 빡센 이야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재판을 도와줬다. 네, 그래서 뭐 변호사비 대납도 했고 네. 그 다음에 그 대법관 구호 삼는 비용도 김성태가 됐다. 얘네들 말로는 이제 법원 로비라는데 법원이 무슨 로비야? 그냥 그건 뇌물이지. 그렇죠. 이 로비라는 말로 이 새끼들 진짜 저는 이 법원 로비 그런 이 워딩을 듣고 상당히 좀 빡쳤던 게 법원은 로비 대상이 될 수 없어. 로비라니까 꼭 돈 주고 한 게 로비는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일들을 부탁한 게 다 로비예요. 일단 주라는 게 그래서 의회를 대상으로 로비를 많이 하죠. 네네. 입법 로비를 하는데 이게 뭐 이를테면 제가 어떤 의원실 찾아가가지고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쭉 요약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게 관련된 법안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한 것도 로비예요. 근데 이제 그 로비에서 금품이 완전히 향응이 제공됐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게 뇌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로비가 될 수 있는 건데 법원은 어떤 식의 로비도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판결에 관해 가지고 잘 봐주십시오. 어떻게 얘기를 해 판사한테. 그러니까 미친 새끼들이지. 그래서 법원 로비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데 법원 로비라는 단어를 쓴 게 저는 상당히 빡쳤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김성태가 뭐 이재명 변호사 밑에 해주고 그 판사 구호 삶았다, 대법관 구호 삶았다 거기까지 다 나온 거예요 지금. 네네. 그렇다면 이제 이화영이 이제 그 어디서 나온 얘기, 어디서 출처가 어디냐 그러면서 막 짜집기 했다 막 풀버전 틀어라 그래서 또 이제 막 윽박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이 새끼들은 맨날 이재명도 그렇고 뭐 뻑하면 뭐 짜집기 됐다 그러는데 짜집기 아니라 편집이잖아. 시간당 편집한 거 아니야 이거는. 중요한 부분만 나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짜집기라고 말을 던지면 마치 이제 막 단어별로 잘라가지고 그 문장을 이어붙여서 만든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악마의 편집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시간상 예. 중요한 대목만 들어보자라고 그렇게 나온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가 이 풀버전 입수했다고 합니다. 풀버전 입수해서 들어보니까 이거 이날 나온 얘기 말고도 요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수차례 다시 반복적으로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를 그냥 압축한 거네. 네. 여러 번 다 나온 거 계속 들을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대 변호사가 김성태가 터뜨리는 거는 맨날 거짓말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김형태인가 뭐 변호사죠. 네, 김 변호사. 네. 그러니까 이화영이 하는 소리가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현근택한테 이재명하고 상의드리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팩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팩트가 한 개 있는 것 같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김성태하고 대질신문 했을 때 이제 이화영이 일부 인정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왜 그랬냐라고 그 변호사가 물어보니까 작게 이제 자잘한 거 인정해가지고 김성태가 이제 덮어오려고 그랬다. 네, 그게 이제 그 내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이재명한테 이 대북송금 보고를 했냐? 보고 드렸다. 네, 이걸 인정했다고 네네. 한 거에 대해서 이게 더 큰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려고 했다. 네. 이거를 이제 정치 신세계에서 윤가피님이 아주 친절하게 해설을 다 해놓으셨죠. 그리고 이제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이 대북 소금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화영 증거를 안 삼고 있잖아요. 네. 공소할 때 아예 그러니까 이화영 얘기가 하도 오락가락하니까 네. 그냥 내용에서 공소
증거에서 빼버렸다고 하죠. 빼버리고 근데 빼버려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은 문서로 남아있는 증거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성태 증언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무엇보다 이제 김성태 증언이 이제 신빙성이 있는 게 김성태가 그렇게 증언하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갈 걸 알면서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기 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네. 자기 변호하려고 말을 지어낸 게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성태는 지금 이제 10월 18일 날 국회에 나르려고 벼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날이 이제 그 법사위 수원지검 감사일이에요. 네네. 자, 이제 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장덕천 새누리민주당 당규제정 특별위원장께서 이제 SNS에 올리신 글을 보면은 요런 내용,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매우 심각한 내용을 이재명 측근했던 사람들을 포함해 여러 명이 언급했습니다. 또 로비 대상 의혹을 받는 대법관은 50억 클럽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권순일이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재판거래 관련 발언 내용들을 이제 그동안 나온 것들을 좀 정리를 하셨는데 먼저 남욱이 이제 2021년 10월 검찰 진술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에 들어가 권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김만배가 말했다. 권 전 대법관이 이제 권순일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김만배는 은수미 시장은 당선 무효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 이게 정영학 녹취록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백모 이재명 전 비서 이건 네, 백종선이죠. 백종선이죠. 네. 백종선은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해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백종선과 은수미 전 시장의 비서관 하던 사람의 통화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증인, 유동규. 네. 김한배로부터 정진상 등이 쌍방울을 통해서 대법관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정진상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알았냐며 깜짝 놀라더라. 김만배 되돌았으니까. 네, 이거는 이제 유동규 씨가 김용 사건 재판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작년 3월 14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김성태가 한 얘기, 이화영에게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과 관련된 법원 로비를 언급했다고. 이게 이제 이화영 녹취록에 등장한 내용입니다. 권순일까지 굉장히 이제 여러 사람의 다양한 네. 증언들이 한 곳을 짚고 있는 거죠. 이거 관련해서는 이재명만 잡았을 될 게 아니라 권순일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 네네네. 자, 끝으로 우리 당 소식을 잠깐 보자면은 지금 이제 총리님 10월 4일에 올리신 SNS 글 보면 이제 그 북한 대학원 등록하셔가지고 잘 다니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어 공부를 하시고 계신데 어렵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월 달부터 또 이제 다시 강연에 이것저것 강연을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25일 날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강연을 하시는데 복합위기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31일에는 또 그 일본 고치현 일한친선협회 총회에 초청받아 연설한다라고 하십니다. 요 일한친선협회라는 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맞지 않는 말인데 아마 그냥 일본 표기를 그대로 따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제 한일친선협회죠. 그렇죠. 네. 이제 일본 표기를 존중해 주시고 이 주제는 세계 평화를 향한 한일 협력의 길이라고 명시를 하셨기 때문에 일한친선협회라고 태클 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혹시나. 네. 이제 이런저런 강연을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당 지금 이제 10월 4일 날 최고위에서 이제 우리 향후 주요 일정이 이제 결의가 된 게 있어요. 요걸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하는데, 10월 13일 날은 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중앙당 여성이 발대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2창당대회가 또 있어요. 요거는 10월 27일 일요일 날 또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대회의실이면 좀 크지 않나? 사람들 많이 가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요 일정들 참고를 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고. 요 이제 여성위가 지금 발대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10월 1일이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었나? 국군의 날. 그때 이제 여성위에서 워크숍을 가졌어요. 근데 이날 연 대표님이 이제 깜짝 방문을 하셨습니다, 현장에. 네네. 그래가지고 이 문구를 남기셨는데, 득이 여민동락, 부득이 독성귀신. 이게 이제 맹자의 진심장에 나오는 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뜻을 좀 의역하자면은 뜻을
이루거든 백성과 함께하고 뜻을 이루지 못했거든 처신을 바르게 해라.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현 상황에 비춰서 이제 남기신 글귀 같고, 그러면서 요 글귀를 남기시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어요. 영원한 것도 없지만 모두가 의미 있는 것이면 무의미해 보이더라도 그것이 누적된 것이 삶이다. 그래서 힘들어도 절대 무릎 꿇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대목이 저는 좀 눈에 띄었는데, 그 2010년 국정감사 첫날 이제 그 당시에 이낙연 의원께서 이제 고독사를 화두로 꺼내가지고 노인 사고와 신체적 고통, 경제적 고통, 사회적 고통, 고독의 고통 등을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노인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뭐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가 여기에만 이제 문제의식이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지금 시국에 더더욱 필요한 어떤 그런 마인드라고 봅니다. 최근에 본 기사 중에 보면은 그 이제 60대 인구수가 드디어 40대 인구수를 초월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그래서 지금 제일 인구수가 많은 연령대층은 50대 층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겠죠. 이제 본격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뭐 아니면 이제 그 고령의 연령대를 지금 계속 낮추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사회가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많이 그 패러다임도 바꿔야 되는 것이고 행정 마인드도 많이 이제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나 지금 국힘당은 뭐 아예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계속 돈 타령만 하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도 이번에 보궐선거 나서 100만 원 쓰네, 120만 원 쓰네, 뭐 그런 소리만 하고 있으니. 참 이게 민주당이 아닌 후보들까지도 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게 이게 참 영광군 같은 경우. 네,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차 말하자면 진짜 그 군수 나온 사람은 동네 사람들인데 동네 실정을 그렇게 모르나? 그렇게 성의가 없나? 우리 동네에 뭐가 필요한지는 몰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 그렇습니다. 네. 절감하게 됩니다. 그렇죠.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악화가 네. 이낙연이라는 양화를 구축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현실은 깝깝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이제 11월 15일부터 또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또 이제 우리의 실력을 연 대표님 말씀처럼 네네. 우리의 실력을 갈고 닦는 시기로 이 시절을 잘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 맹자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니까 그렇죠. 처신을 네. 잘 해야 하는 그런 시기니까요. 네. 우리 스스로를 잘 닦아야 되고, 지금 전명인 대표가 계속 엄포는 잘하고 계세요. 확실히 보면은 매주 보면은 프레임 메이커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주요 일간지에서 우리 당 기사를 하루에 한두 개씩 계속 다뤄주고 있거든요. 최고위 발언들이 계속 기사로 나온 거 있는 걸 보면은 확실히 실력이 있다. 네네. 이제 그런 점에서 당 대표 믿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한 주간 벌어질 국정감사 내용을 잘 요약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별일 없으면은. 네네. 그래서 잘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